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별이 달린 베레모,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 많은 사람은 그 눈빛에서 낭만을 읽었습니다. 혁명이 아직 젊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의 공기까지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체 게바라는 왜, 어떻게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 상징은 한 인간의 실제 삶을 얼마나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고 있을까요? 오늘은 체 게바라를 미화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가 걸어간 길과 그 길이 남긴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려 합니다. 역사는 찬양과 비난의 단순한 두 줄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겹쳐 만들어낸 복잡한 결입니다. 체 게바라가 혁명이 낭만이었을 때의 이름으로 남은 이유도 바로 그 결 속에 있습니다. 체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였고 체라는 별명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버릇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식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강한 의지와 자기 단련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성공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체 게바라의 인생을 크게 틀어놓은 것은 책상 위의 공부가 아니라 길 위의 경험이었습니다. 청년 게바라는 남미를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납니다. 오토바이로, 때로는 히치하이킹으로, 때로는 걸어서. 그 여정에서 그는 광산 노동자의 삶, 농민의 가난, 나환자촌의 처절함, 국가 권력과 외국 자본의 착취가 뒤엉킨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가 훗날 혁명가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때 얻은 세계의 불평등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곧 정치적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195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는 거대한 대립의 공간이었습니다. 냉전의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강해졌고 많은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외부 자본과 국내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빈곤과 불평등, 독재와 쿠데타가 반복되었습니다. 청년 게바라는 그 혼란 속에서 치료는 환부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이 개인의 병을 고치듯 사회의 병도 고쳐야 한다고. 그러나 그가 선택한 처방은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제도 개혁이 아니라 무장혁명, 즉 총과 조직을 통한 권력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체 게바라는 한 인간의 꿈이 아니라 시대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 게바라가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서는 계기는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면서입니다. 당시 쿠바는 바티스타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고 카스트로는 무장투쟁을 통해 쿠바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게바라는 이 혁명 계획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는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쿠바 사람이 아닌 그가 쿠바 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체 게바라가 민족주의적 영웅이라기보다 국경을 초월한 혁명을 꿈꾸는 국제주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서 게릴라로 싸웠고 의사이면서 동시에 전투원이었으며 점점 지휘관으로 성장합니다. 쿠바 혁명은 1959년에 성공하며 바티스타는 떠나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섭니다. 혁명은 승리했고 젊은 혁명가들의 얼굴은 세계 언론의 화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혁명은 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체 게바라는 낭만의 상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의 세계는 전투보다 더 복잡합니다. 혁명은 낡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날의 경제와 행정, 법과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체 게바라는 혁명 이후 쿠바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과 경제를 담당하기도 했고 국제 무대에서 쿠바를 대표해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강한 이상을 지녔습니다. 부패를 싫어했고 특권을 경멸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료가 되어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으려 했고 노동 현장에 나가 직접 일하며 모범을 보이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혁명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도 이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혁명 권력의 어두운 얼굴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혁명 직후에는 옛 정권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은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체 게바라가 혁명 재판과 처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지금도 토론과 평가가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혁명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기 쉬운 순간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이었고,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권력이 반대자와 불편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체 게바라를 둘러싼 상징의 가장 큰 균열입니다. 그는 억압에 맞선 해방의 얼굴로도 기억되지만 동시에 혁명 권력이 행사한 강경함의 일부로도 남아있습니다. 체 게바라를 이야기할 때 이 두 측면을 함께 놓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 대신 신화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체 게바라의 이름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그가 권력의 중심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혁명가들은 승리 후 권력자가 되며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체 게바라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는 쿠바의 직책을 내려놓고 또 다른 혁명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 나라의 혁명만으로는 불평등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해방 투쟁을 쿠바식 혁명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혁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볼리비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수의 동지들과 게릴라전을 벌이지만 고립됩니다. 현지의 지형과 정치, 민심, 국제 정세는 그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혁명은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역사, 사회의 조건,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체 게바라는 그 연결을 만들지 못한 채 점점 포위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67년 그는 볼리비아에서 붙잡혀 생을 마감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이 체 게바라의 상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늙지 않았습니다. 현실 정치의 타협 속에서 얼굴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끝까지 떠났고 권력의 자리보다 이상을 선택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역사에서 죽음은 종종 상징을 완성합니다. 살아있는 인물은 비판과 타협, 말실수와 이해관계로 복잡해지지만 죽은 인물은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체 게바라의 얼굴이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포스터로, 티셔츠로, 벽화로, 깃발로 만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점점 실제 인물과 분리되어 저항, 청춘, 낭만, 반항이라는 단어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 게바라의 실제 선택과 그 결과는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혁명이 낭만이었을 때 그 낭만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혁명은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고 특권층에게는 공포의 문제였으며 제3자에게는 열정적인 이야기로 소비되기 쉬운 소재였습니다. 체 게바라는 그 모든 시선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해방의 상징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는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사실은 이 둘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정의는 종종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경함을 요구했고 그 강경함은 쉽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품었습니다. 체 게바라를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낭만이 언제 폭력의 언어로 겹쳐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체 게바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재적 군사 전략이나 완벽한 정치 철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의 비밀은 그가 끝까지 자기 삶을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세계를 위해 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통일된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강할수록 그 메시지가 덮어버리는 현실도 커집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의 이름은 늘 논쟁을 부릅니다. 강한 상징은 강한 반발을 함께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논쟁을 피하기보다 그 논쟁이 왜 생기는지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 게바라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가 부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실이 절망적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꿈꿀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대가를 정당화할 것인가? 체 게바라는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방법의 문제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혁명의 낭만이 가장 빛나던 시대의 이름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위엄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단순한 멋으로 소비하기보다 한 시대가 품었던 열망과 그 열망의 그림자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역사는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 것인가?